반갑습니다. 장윤찬입니다. 오늘 모던 데이터 센터 주제를 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IT가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서 IT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내 일자리에 터질 것 같고 그런 어려움에 특히 인프라 쪽으로 갇혀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봅니다. 하나는 기존에 있던 부분을 얼마나 효율화시킬 거냐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 하나는 디지털에 관련돼서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 자꾸 나오는데 그 자꾸 IT 써야 되는데 두 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것 같은 두 개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동시에 가져갈 거냐, 이게 늘 하나의 고민들이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는 내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외부에 놓고 같이 연동을 해서 쓰면 좋다. 클라우드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적게 들어가니까. 물론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비용이 좀 줍니다. 근데 그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믿어도 되나? 내 데이터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이슈들도 좀 생기는 분들이 계시고,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 특히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 사업자들을 보시면 태생이 컨슈머 서비스 태생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엔터프라이즈를 하시는 분들은 저거 스마트폰에 서비스 하는데 아니야?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연동해 줄까? 하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으시고, 물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IT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든 버터스트림이라고 하는 업체를 저희가 인수를 해서 내부에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에 맞게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에 가면 플랫폼 2가 됐든 플랫폼 3가 됐든 어쨌거나 전체적인 인프라는 하이브리드로 갈 거고, 클라우드하고 연동을 하는 형태로 갈 때 전체 스택을 EMC가 좀 준비를 해서 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클라우드를 가더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기존에 있는 거 유지보수하고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고, 새로운 걸 뭐 하려면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양쪽으로 돈을 다 들어올 거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느 한 군데는 효율화를 시키고 어느 한 군데는 비용을 개선을 해야 그 돈을 가지고 딴 데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제조 분야에서 보시면 공정 개선을 할 때 쓰셨던 프로시저가 있어요. 내부를 표준화시켜서 표준화된 프레임, 표준화된 프로세스에 표준화된 제품들을 이용을 하셔서 최대한 현대화된 기술을 적용을 해서 모더나이즈를 하고 자동화를 시켜서 새롭게 트랜스포머합니다. 그런 분야 굉장히 많이 쓰셨습니다. 제조뿐만이 아니라 신사업 쪽에서 많이 쓰셨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클라우드 시대로 넘어가는 부분은 다 좋은 얘기인데,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의 효율을 극대화시켜야 비용이나 운영성에서 훨씬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화두로 우리가 모던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센터를 모더나이즈 하자니, 모더나이즈의 가장 큰 중심은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비용을 개선해서 향후에 나오는 새로운 부분에 좀 더 편리하고 비용 개선의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도록 현재 있는 부분을 좀 더 현대화된 기술을 이용하고 현대화된 방법론들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을 할 때 보시면 마치 어떤 하나의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차를 쓰면 저는 차를 사서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하든 또 주택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지, 저 차의 부품은 많이 표준화되어 있지만 그걸 제가 조립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센터 잘 보시면 서버 많이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X86인데 요즘 유닉스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분 없습니다. 근데 유닉스 쓰시다 X86 관련 불안하시죠?
그래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처음 들어본 것 같은 많은 업체들이 와서 엔지니어링하고 부추기고 하다 보니까 불안하죠.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건 자동차지 엔지니어링이나 부품이 아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완성차를 사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듯이 그냥 준비되어 있는 레디메이드 된 거를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컨버전 인프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플랫폼 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스택까지 미리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은 고객이 원하시는 것만 빠르게 탑재해서 빠르게 변화를 시키고 준비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부분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소프트웨어까지 사전에 구성이 돼서 제공이 되고 EMC가 하나의 싱글 포인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서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품에다 녹아 들어가 있고 근데 저런 제품들이 고객 업무에 따라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좋게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플랫폼 3처럼 스케일러빌리티가 중요한 부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빠르게 뭔가를 바꿔보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세 가지 제품군을 준비를 해서 그 세 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그 플랫폼 위에 일부 TCP/IP 표준으로 된 네트워크를 붙이고 운영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좀 더 자동화하는 개념으로 추가를 시키시고 그 위에 필요하신 솔루션 스택을 얹히면 무엇보다도 효과적이고 빠르고 비용 많이 안 들어가면서 인프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되어 있는 인프라를 전에처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구축되어 있는 부분과 연동을 한다든지 내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또는 EMC의 매니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 구매하고 운영하는 형태도 카펙스 모델을 따르시든 오펙스 모델을 따르시든 어떤 형태로 가시더라도 거기에 맞게 EMC를 제공을 해드리고 그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IT 트랜스포메이션을 쉽게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고 새롭게 바뀌는 부분은 저걸 가지고 하면 되겠지. 그럼 기존에 있는 인프라는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잘 아시다시피 서버나 네트워크 분야는 이미 표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스토리지는 게 좀 늦게 갑니다. 그리고 서두에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굉장히 좀 오래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메카닉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장애 요인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근자에 SSD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항상 가지고의 생각이 빠르고 좋은 건 아닌데 비싸다. 기존의 하드웨어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현재 포캐스팅 되고 있는 세계 트렌드를 보시면 금년도 하반기가 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갑니다. 가격적인 하드디스크하고 있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급격하게 소멸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고 새로 나오는 플랫폼 3를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오전 데이터 센터에 크게 중요하게 스토리지가 조금 표준화되는 부분이 늦게 가고 있기 때문에 플래시를 적용을 한다든지 스케일러빌리티를 강조를 하는 제품들이라든지 모든 것은 당연히 쉽고 빠르게 가려면 하드웨어가 개입이 되면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5개의 큰 필라를 가져가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도 조금은 좀 현대화된 형태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5가지 축으로 해서 제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플래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드디스크로 사용했던 모든 업무의 워크로드에 플래시를 꼽자라고 얘기를 해서 기존에 EMC가 굉장히 강했었던 하이엔드 분야의 VMAX 스토리지에 올프레시를 꼽았습니다. 저 올프레시는 거대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삼성전자의 3D V난도 플래시입니다. 저 부분은 사실은 저 EMC 제품 중에 상당수가 삼성전자 메모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SSD까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돼서 좋은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 SSD 자체뿐만이 아니라 EMC 제품 자체가 가져가는 안정성 때문에 퀄리피케이션 프로세스가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 부분을 삼성전자에서 잘 만들어 주셔서 퀄리피케이션을 하고 SSD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듀어런스라든지 볼테이지가 점점 떨어진다라든지 하는 부분을 EMC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에서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이엔드 스토리지에 그 SSD를 뽑았고
하이엔드 스토리지를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 그대로 쓰실 수 있게 기존에 갖고 있던 솔루션들 똑같이 탑재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을 한다라든지 복제를 하는 SRDF처럼 액티브 데이터 센터로 DR을 맺는다라든지 또는 프로텍트 포인트나 센 낫을 같이 쓸 수 있는 이나스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서비스 똑같이 그대로 다 지원을 합니다. SSD가 당연히 빠르죠. 그리고 렉 사이즈도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를 설치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설치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로딩하고 복잡하게 묶어다 뗐다 SSD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놓으면 한 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가 굉장히 성능도 좋아졌고 안정적이고 빠르고 서비스 그대로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슬림해졌기 때문에 운영한 코스트에도 굉장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800TB를 쓰시려면 VMAX 렉이 9개가 필요했어요. 저 부분을 플래시로 바꾸면 렉 하나면 됩니다. 렉 하나에 성능, 서비스 그대로 다 지원해드리고 안정성, DR, 리플리케이션 그대로 다 지원해드리고 반대로 상면 엄청 줄입니다. 전력 엄청 큽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유지보수 비용을 감안을 하셔서 바꾸시게 되면 TCO 관점에서 바로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EMC에서 가지고 있던 올프레시 제품들하고 딱 라인업을 시켰습니다. 또 하나 새롭게 발표하는 제품은 요즘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늘어나면서 정말로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플래시, 메모리 속도에 가까워지는 플래시 제품으로 DSSD D5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부분은 SSD지만 서버에 장착되면서 서버의 메모리 스피드에 준하는 샌디스크입니다. 그래서 공유해서 쓰실 수 있고 하이 퍼포먼스를 요구하시는 데에서 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 있도록 DSSD D5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 하이엔드 제품, 기존에 있는 제품들도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이엔드 제품처럼 올프레시 다 장착합니다. DSSD 뽑아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용하시고 계시는 모든 업무 워크로드에 플래시를 적용하자. 그러면 속도, 안정성, 서비스 그대로 나가면서 유지보수 비용을 그걸 조금만 고려하시면 TCO에 대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데이터 센터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비용 개선을 하실 수 있는 큰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에 데이터 센터 효율 얘기하면 참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백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백업 담당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 연휴 때 주말에 거의 못 쉬십니다. 밤새고 데이터 받아야 됩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좀 줄일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백업은 일반 데이터를 어플리케이션 서버에서 백업 서버로 넘겨서 백업 미디어로 내립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저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프로텍트 포인트라는 솔루션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서버, 백업 서버 관계없이 스토리지에서 백업받는 미디어로 다이렉트 됩니다. 그 중간에 다른 업무 작업하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빨라지겠죠. 국내에서 몇몇 사이트에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10배 이상의 보장을 보셨고 다른 거보다 백업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도 저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 같다. 굉장히 좋은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저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프로젝트에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 백업 모든 분야에서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최대한 비용을 예산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부분이 백업 자체는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부분은 클라우드하고 연결을 시키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프로텍트 포인트에서 나온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연결을 하실 수도 있고 기존 형태로 사용을 되는 분들은 백업 서버에서 굳이 내부 미디어를 쓰지 않고 클라우드로 바로 하실 수 있는 솔루션들을 준비를 해서 데이터 센터 효율 극대화에 최대한 맞춰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플랫폼 3 얘기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달라요. SNS에도 올라오고 IoT 디바이스에도 올라오고 저희 데이터 레이크라는 개념을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UDB, 빅데이터형, DW형, 일반 업무형 꼭 필요 있겠다. 하나의 스토리지 통에 다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지. 그런 개념에서 데이터 레이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저희가 해외에서 IoT에 대한 파일럿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요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디바이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데이터를 올리는데 한국에서만 올리시지 않습니다. 해외여행 갔다 올리시잖아요. 그거 국내 들어오면서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저거를 글로벌 마켓까지 서포트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 그리고 프로토콜 자체도 그냥 전에처럼 따로따로 있게 하지 말고 그냥 한 통에서 모든 프로토콜을 다 지원하자 하는 개념으로 해서 데이터 레이크 2.0이라는 개념으로 발표를 했고, 데이터 레이크 2.0이라는 개념에 맞춰서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스케일하고 나스인 아이슬론 제품이 글로벌 사이트에 있는 클라우드에 또 지역에서 갑자기 올라올 수 있는 지역 장소에 있는 데이터까지 하나의 파일 시스템으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얼처럼 파일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케일에 기능을 추가를 해서 발표를 했고, 또 하나 금년도부터 굉장히 크게 나가는 부분은 플랫폼 3로 가면 크게 달라지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데이터 형태입니다.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사진, 동영상, 무지무지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핸드폰을 사용을 하시면 사진 어딘가 다 올리시잖아요. 앞으로 동영상 올리실 거예요. 얼마 전에 MWC의 핫코너가 VR이었습니다. VR로 찍은 데이터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요? 일단 버리시나요? 어딘가 저장을 해야죠. 쓰게 돼요. 현재 뭐 잘 아시는 핸드폰 업체의 데이터 저장을 하는 부분은 EMC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나온 솔루션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많은 엔드 유저가 굉장히 많은 다양하고 큰 데이터를 올렸을 때 기존처럼 어드레스를 찾아가서 패스네임을 찾아서 그걸 찾아내려면 컴퓨팅 파워 무지무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 찾아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글로벌 마켓에 있는 전체 스토리지를 그냥 하나의 풀로 보고 그 데이터 자체를 오브젝트로 보고 그 이름만 알면 찾아갈 수 있는 그 기술이 오브젝트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토리지에 오브젝트 기술을 탑재를 해서 ECS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ECS 어플라이언스를 준비하고, 저 EPS 어플라이언스를 그냥 기능만 좀 쓸 수 없을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소프트웨어만으로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X862에 저 소프트웨어를 올리시면 오브젝트 기능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제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희가 아무리 IT가 진화를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유유 자원도 잘 써야 되니까 서버에 있는 하드디스크 아무리 올드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버리긴 아깝습니다. 그걸 좀 묶어서 자원을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묶을 수 있는 스케라이어라는 소프트웨어를 발표를 했는데 고객분들 중에 그거를 그냥 스토리지만 쓰기 좀 뭐한 것 같다. 그래서 X862에 그 기능을 탑재를 해서 아예 작지만 그냥 내부에 소규모의 아이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스케라이어 노드를 발표를 했고, 일단 그 부분이 성공적이면 계속 쌓아서 1000개 이상의 노드를 하나로 바꿀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전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도 아시겠지만 플래시 또 그 뒤에는 스케일아웃 보시면 매체나 이런 부분은 점점 표준화되어 갖고 거기 들어가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동안 EMC는 오픈소스나 오픈스택 쪽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고 컨트리뷰션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만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만도 국내에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오픈스택이나 오픈소스를 검증시켰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도 상당 부분은 오픈소스화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시고자 원하시는 고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니즈에 맞춰서 일부 솔루션들은 프리 다운로드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X862에 올리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확인하시고 나서 올리고 서비스 받으실 때 저 EMC하고 상의를 하시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솔루션들을 통해서 IT를 트랜스폼 시키고 클라우드화 시키고 하는 부분에 저희 EMC는 15,000건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의 엔드 유저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셨지만 되보다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큰 게 일단 데이터 센터의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소프트웨어 적응력도 빨리졌고, 그거보다 더 큰 건 돈이 적게 들어간다. 그 다음에 옛날처럼 관련되는 사람 다 불러가지고 하나에 복잡했는데 막말로 한 놈만 패면 잘 안정되게 구축을 해주더라. 편했다. 그걸로 인해서 리스크도 줄었고
그걸로 인해서 비즈니스 자체가 트랜스폼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다 하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 경험을 통해서 신제품을 발표를 했고 그 제품들이 크게 정리를 해드리면 클라우드 쪽에 엔터프라이즈에 맞는 클라우드 솔루션 서비스 스택을 준비하고 좀 더 빠르게 가실 수 있도록 레디메이드된 플랫폼으로 컨버전 인프라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그 안에 데이터 센터 내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스토리지 제품에 플래시를 꽂고 스케일아웃 쉽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클라우드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데이터 보호하는 부분도 바로 빼서 모든 부분에서 효율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런 제품을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현대화시켜서 지금 운영하시는 데이터 센터를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거기서 비용을 줄여서 그 남은 비용으로 자원을 재배치하시면서 새로 나오는 플랫폼 3 쪽으로 빠르게 전환해 가시면 전에처럼 돈은 없는데 두 개 다 어떻게 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시켜드리면서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 EMC의 모던 데이터 센터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품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저희 컨버전 인프라스트럭처나 기존에 있던 프라이머리 스토리지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맞춰서 제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새로 나온 제품들 발표에 대해서는 제품에 대해서는 뒷부분들이 계속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MAX 올플래시와 DS D5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 EMC는 2016년 그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MC의 그 모든 프라이머리 스토리지에 올플래시를 장착해서 EMC의 올플래시 포트폴리오를 우리한테 전달하는 그 첫 해가 되는 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해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가치가 어떻게 보니까 랜드 플래시 기존의 플래너 방식의 랜드 플래시에서 3D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플래너 방식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SSD 방식인데 그 방식에 대해서 3D 방식은 그 성능의 운영이 그 2배 정도 향상이 됐고 전력 소비량도 이제 50% 정도 향상이 됐습니다. 또한 내구성은 2배가 아닌 10배의 내구성을 지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쪽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더 이상의 그 RPM 디스크를 기존 하드 디스크는 기존의 하드 디스크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플래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현재는 대부분 그 사스 인터페이스와 사타 인터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2012년부터 그 PCI 익스프레스 NVMe 인터페이스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그 플래시 인터페이스는 사스 인터페이스와 PCI NVMe 인터페이스로 이제 양분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NVMe 플래시 2점은 TCO가 한 1.5배 정도 이제 효율이 있고요. 성능 면에서도 기존 그 사스 SSD에 비해서 성능이 이제 리성능 한 4배 정도, 라이트 성능은 한 3.5배 정도의 그 성능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VMAX 올플래시, 제가 오늘 그 새벽 3시에 그 뉴스 뜬 걸 봤습니다. VMAX 올플래시 그 런치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VMAX 올플래시는 그 국내 처음으로 3.8테라 3D 낸드 장착한 그 스토리지고요. 400만 IOPS와 1mm 이하의 품질을 보장하는 그 올플래시 어레입니다. 또한 기존 방식과 틀리게 어플라이 형태로 패키징돼서 증설과 증설 형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기존 그 유니파이드 스토리지가 SSD와 SATA 디스크, SAS 디스크를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티어링을 합니다. 티어링의 오버헤드가 하나의 통으로 이제 SSD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티어링에 대한 오버헤드가 없고 실제 사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올플래시, VMAX 올플래시는 기존의 이전의 VMAX의 기능을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오프로드라든지 확장성, 또 이제 업계 최고의 그 기업 솔루션, 또 메인프레임 지원 부분을 모두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VMAX 올 플래시는 이제 두 가지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450F와 850F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450F는 이제 엔진 4개까지 장착이 되는 거고 850F는 엔진 8개까지 장착이 됩니다. 캐시는 이제 8테라, 16테라, 최대 디스크는 960개랑 1920개 좀 장착이 되는 거고요. 850F는 450F에 대비하면 성능이 2배 정도 빠른 스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VMAX 올 플래시는 V브릭이라는 엔진하고 50cm의 용량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용량이 필요하실 때는 스케일업 방식으로 13TB의 플래시 팩을 추가 증설하면서 이제 스케일업 형태로도 구성이 가능하고 하나의 렉이 성능이 모자랐을 때는 스케일 아웃 형태로 V브릭을 증설하면서 그 필요하신 성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VMAX 올 플래시 이제 특징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갖고 있는 그 플래시가 대용량, 성능, 강력한 성능, 높은 IOPS, 높은 처리량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VMAX 올 플래시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CPU, 가장 큰 게 이제 CPU가 얼마큼 있냐. 386개의 대용량 CPU 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시 부분, 16TB의 대용량 캐시가 있어서 캐시가 많을수록 캐시드 데이터는 아이오에서 성능이 빨라지고 0.2ms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IOPS 데이터 처리량을 다 모두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시 알고리즘은 아이오는 이제 리드랑 라이트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캐시드 리드는 대부분 0.2ms, 3ms에서 다 품질을 보장하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캐시 미스된 I/O 부분인데 캐시 미스된 I/O는 실제적으로 디스크에서 읽어서 캐시화 시키고 서버에서 이제 I/O를 가져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EMC의 캐시 부스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일련의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SSD에서 I/O를 읽어가지고 그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캐시 미스된 I/O도 1ms의 품질을 보장하는 EMC의 캐시 부스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850F의 그 SPC2 공인 성능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경쟁사 그 15K RPM 풀로 구성한 거나 올플래시로 구성한 거에 비해서 경쟁사 33GB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고 올플래시 경쟁사 20GB, EMC 올플래시 구성해가지고는 50GB의 그 대역폭을 보정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메가바이트당 그 비용을 보시면은 경쟁사의 그 15K RPM을 전체 했을 때랑 거의 동일하고 다른 경쟁사에서 올플래시 했을 때보다는 더 뛰어난 메가바이트당 그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플래시도 이제 올플래시가 구성이 되면서 대용량의 그 I/O를 처리하고 고속의 I/O를 처리하다 보니까 고속의 데이터 백업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이제 백업 환경은 프라이머리 스토리지가 있고, 백업 서버가 있고, DB 서버가 있고, 백업 서버가 있고, 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이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백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EMC 그 프로텍트 포인트를 이용해서는 이러한 그 인프라의 복잡성이 감소화되고 고속의 데이터를 스토리지에서 다이렉트로 백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의 그 백업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백업 성능을 실사례를 봤을 때 한 10배 이상의 성능 효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이 이제 DSSD D5입니다. DSSD D5는 EMC가 업계 최초로 만든 NVMe 외장형 공유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경쟁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스토리지는 FC 형태로 연결되든지 FC 형태로 연결되는 그 셀 스토리지인데 DSSD는 end-to-end PCI Express NVMe 프로토콜로 연결된 스토리지입니다. 업계 최고의 IOPS와 밴드위스를 제공하고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가능합니다. DSSD가 나오면서 이제 기존의 그 이제 성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뀝니다. 400만 IOPS, 200만 IOPS 하는 그 성능 수치가 1000만 IOPS로 바뀌고요. 응답 시간도 미리세컨드에 대한 응답 시간이 마이크로세컨드로 변경이 됩니다. DSSD 구성은 그 36개의 FM 모듈,
플래시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렉에서 36개 FM 모듈 꽂힐 수도 있고 하프 형태로 18개만 구성도 가능합니다. 모든 컴포넌트는 이중화되어 있고 현재 144테라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SS 성능 지향 아키텍처 모듈입니다. 중간에 보이시는 PCI 스위치 패브릭, DSSD 안에 들어가 있는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그 스위치입니다. DSSD는 서버 연결 포트가 96개의 서버 연결 그 패브릭 포트를 지원하고 있고요. 밑단에 36개의 FM 모듈, 플래시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I/O는 실제적으로 스위치 패브릭을 이용해서 다이렉트로 I/O가 되고 있고요. 그 옆에 보이시는 컨트롤러는 I/O에 관여를 안 합니다. I/O는 다이렉트로 서버에서 FM 모듈로 I/O가 이루어지고요. 컨트롤 모듈은 단지 그 I/O가 가는 메타데이터만 관련합니다. 이게 이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방식으로 인해서 초고성능의 성능을 제공하시는 DSSD의 아키텍처입니다. 또는 NVMe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해서 기존의 이제 스택이 커널, 하드웨어 스택, 커널, 소프트웨어 스택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지연 시간이 이제 최대 1ms의 지연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DSSD는 NVMe 프로토콜을 이용하고 DMA 방식을 이용해서 획기적으로 100ms 마이크로 세컨드의 지연 시간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DSSD는 다양한 그 I/O 인터페이스와 I/O 방식을 제공하는데 DSSD를 도입하셨다고 해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거 변경 없이 기존 블럭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한 그 전용 API를 제공합니다. 기존 스토리랑 좀 틀리죠. API를 제공해서 고객사에서 I/O 쪽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핸들링을 하겠다. 그러면은 EMC가 제공하신 API를 이용해서 I/O 부분을 직접 핸들링도 가능합니다. 물론 블록 방식에 비해서 직접 I/O 핸들링을 하게 되면 한 20% 정도의 그 응답 시간 향상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드 부분에 대해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하드 환경에서 DSSD 연결을 하게 되면 하드 파이싱 자동으로 인지돼서 하드 환경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DSSD는 항상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업계 최고의 신뢰성과 플래시 내구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DSSD만을 제공하는 스페이스 타임 컬렉션이라든지 감지 컬렉션하고 큐빅 레이드 그리고 플래시 피지컬 컨트롤 부분이 있습니다. DSSD 이제 사용하는 그 이제 솔루션 부분인데요. 하이 퍼포먼스 DB와 DW, 그다음에 하이 퍼포먼스 하드, 그다음에 고객 전용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DSSD를 적용하시면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례입니다. DSSD 가장 빠른 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DSSD인데 기존의 엑사데이터의 환경을 구성했을 때 엑사데이터 대비 3배의 빠른 성능과 3분의 2의 TCO를 감소를 가져왔었고 전체 이제 8K 기준으로 했을 때 530만 IOPS를 처리를 했었습니다. 예, DSSD 직접 초보를 비교했는데 기존 환경에서 500만 IOPS 처리기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근데 DSSD는 한 개, 단지 5유, 5유의 그 DSSD를 이용해서 상면을 획기적으로 상면 공간의 효율화를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하드에서도 DSSD 노드 자체가 하드 데이터 노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노드를 세 번을 둘 필요가 없이 하나의 DSSD로 데이터 노드를 구성해서 고속의 하드 환경을 지원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지 용량은 3분의 1로 줄 수가 있고 성능은 최대 10배의 성능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DSSD 유스 케이스입니다. DSSD는 하이 퍼포먼스 DB, 하이 퍼포먼스 데이터 웨어하우징, 또 하드 환경, 그리고 커스텀 고객의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이낸스는 7시간 파이낸스 모델링, 거버먼트, 가스 앤 오일 그 시뮬레이션 부분, 라이프 사이클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SS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DSSD는 기존의 이제 그 스토리지 올플래시 스토리에 비해서 이제 많이 차별화가지고 성능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거로 보입니다. 초고속 성능의 플래시 EMC의
전용 플래시 그 스토리를 보시면 되고요. 가장 낮은 마이크로 세컨드, 100 마이크로 세컨드의 응답 시간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이 구성의 편의성, 그리고 다양한 I/O 어플리케이션 그 액세스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그 블록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병행 없이 쓴다든지 아니면 고객이 있는 사람한테 API를 통해서 그 I/O를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DSSD는 이제 기존에 이제 전례가 없었던 그 TCO와 비즈니스 가치 효율화를 줄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